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그 다음 바이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남북 경협주 정도. 요건 테마 쪽으로 보는 거라고 했죠. 요 정도가 중심이 돼서 뭐 엔터주가 됐건, 뭐 중국 소비가 됐건, 뭐 게임이 됐건,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나머지 순환매 요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중심이 되는 거는 요 전기전자 업종이다.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장이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 장에서 주도 업종을 한번 잘만 여러분들이 뭐 선정을 하셔도 충분히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 보여드릴게요. 뭐 가까운 예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2015년의 주도주 중 하나였죠. 자, 보여드릴게요. 한미약품 2015년도에 보이시죠? 이거 바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6만 원대였던 종목이 77만 원. 어마어마하게 10배 이상이 상승하죠. 12배 이상이 상승하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한번 잡으면은 물론 이만큼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수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거기다가 기간도 짧았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테마성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이 받쳐줬고 바이오 열풍이 불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올라간 거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있었죠. 자, 아모레퍼시픽도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합니다. 이건 조금 더 길게 봐야겠죠. 뭐 이때부터만 보더라도 자 8만 원대의 종목이 그죠? 2013년 후반에는 8만 원대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40만 원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뭐 성장을 이룩하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요건 액면 분할한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뭐 그 앞으로 가면은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09년에 6,100원부터 시작해갖고 84,600원을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간 게 아니에요. 2009년 초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 뭐 조금 더 걸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보면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걸렸었죠, 과거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종목을 18,000원에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뭐 잘만 하면은 이 종목이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 여성분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당연히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식주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 하면은 좀 더 재미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거,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쪽, 이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엔터 사업 같은 경우, 게임 산업 같은 경우 먹고 살만 하니까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이 뷰티, 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홍보 같은 비용이죠. 이제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좋으면 뭐해, 누군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홍보 같은 경우가 잘 되면은 이 종목은 40만 원 이상도 너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웬걸 40만 원은커녕 그 두 배인 80만 원을 넘어가죠.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아직도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단 그것까진 모르겠고, 이거를 18,000원대에서 봐가지고 2011년에 18,000원대에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10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전기전자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고, 조금 길게 보면은 전기차 쪽 괜찮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갤럭시 폴드 때문에 조금 밀려 있죠. 폴드에 결함 있는 거 아니야, 디스플레이가 깨졌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액정 투명 보호막, 액정 보호막을 벗겨내면은, 우리 핸드폰 이렇게 있을 때 사면 처음에 원래 다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이거 벗기지 마시오, 이렇게 하던지, 하나 스티커 같은 걸 해놔가지고 해놨어야 되는데, 얘네가 이런 주의사항을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투명 필름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줄 알고, 컴퓨터 모니터를 사도 다 붙어 있고 어디에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걸 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정이 나가는 거죠. 파손되고. 그래갖고 별의별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비꼬는 사람들도 많죠. 참 미국 애들이 그게 애플 거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삼성 거니까 더 비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깨진 건 사실이니까 이거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삼성전자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하방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45,000원 부분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벌써 왔어요. 저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갤럭시 폴드가 이번에 핑계거리로 만들어서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한번 보면은, 자, 삼성전자 기존에도 많이 언급드렸죠. 외국인 수급 어마어마하다. 외국인이 그냥 다 이거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보시면은, 그죠? 싹쓸이 했죠. 대단합니다. 이거 1월 달부터 보면은 더 어마어마해요. 올해 1월부터 코스피가 올라왔잖아요. 자, 보세요. 진짜 이거는 다 털린 거예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도 다 털린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 지금 가면은 이제 다 외국인 거지 올라가면. 그래서 나는 외국인의 매매를 추종하겠다. 외국인이 이 지수를 끌고 갈 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끌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는 담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코스피 시총 1위라고 해서 이제 탄력이 좀 약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맞아요. 상승 탄력은 좀 약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한 방의 힘은 약해. 근데 이거를 아까 2009년 말씀드렸죠. 이것도 2009년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상승 탄력은 약해요. 그래요. 2009년에 얘가 50분의 1 이제 액면 분할했으니까, 자,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해도 하면은 40만 원대 되겠죠. 40만 원대. 다시 5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만 원 넘어갔었잖아요. 이게 300만 원을 바라보네 막 이랬잖아요. 자, 지금 가격 보정된 가격으로 알려드릴게요. 8,000원이 57,000원까지 갔어요. 10년 동안. 그죠? 그러면은 살만하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꾸준하잖아요. 올라가서 한번 횡보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한번 밀렸다. 그래도 조정 이쁘게 받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죠. 그래서 좀 횡보를 합니다. 지겨운 횡보를 몇 년간 걸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이 나오니까 요 구간에서 돌파하자마자 또 날아가 버리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지금은 이런 구간이라고 봐요.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올라가면서 실제로 상승한 거에 비하면 이거 조정 받은 것도 아니죠. 여기부터 이만큼 올라왔는데 요거 밀렸다고 아이고 나중에 하면 안 되죠. 진짜 조금 내려온 거죠. 조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힘든 거지,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약간이야, 약간. 이거는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올라온 폭이 있는데, 이 대형주가 2만원 초반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 구간이다,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받은 정도 사춘기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체 상품이 나올 때까지는. 그럼 삼성전자 당연히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구간 아니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폴드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드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은 약간의 타격은 받을 수 있겠죠. 야심작으로 내놓은 거니까. 뭐 화웨이랑 기술 격차가 크네 어쩌네 하고 본인들은 이제 뭐 재생이 되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면서 이제 소재를 개발하면서 특허도 내고 뭐 오래 걸렸다. 뭐 아웃폴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다라고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인폴딩 방식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그 리스크만 잘 해소돼서 문제없다라는 판결만 나면 이거는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돌파는 일도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되겠죠. 다음 SK하이닉스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기서는 잡으면 안 돼요. 이건 내려와서 77,000원 부근, 적어도 78,000원 아래는 와줘야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 그럼 이 구간에서라도 샀어야 된다니까 저는. 이거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따라가지 말라고 이게 그거예요. 그 마이크론이 감산 조치합니다 할 때 그때 튄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눌릴 거다. 이 구간은 올 거다. 눌릴 때 사라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더 낮은 가격 줬어요. 이럴 때 사셔야지. 72,000원, 3,000원대, 73,000원대에서 74,000원 아래서만 사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쫓아가기보다는 눌릴 때 사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또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 자리가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78,000원 이하, 77,000원은 안 줄 수도 있으니까 78,000원 정도라도 오면은 그때부터 모아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 다음 삼성전기. 요 종목 같은 경우 MLCC 쪽으로 해서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반도체보단 좀 느릴 겁니다. 근데 MLCC는 올라올 수밖에 없고 1위가 뭐 일본의 무라타 제약소, 2위가 삼성전기다. 무라타고 2위가 삼성전기 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가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무라타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에서 빠져나가서 차량용 전장용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실적이 안 좋다. 지금 실적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뺐으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성장성이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아직까지 삼성전기는 차량용으로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스마트폰이 좀 더 우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 우위이고 아직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차량용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거죠. 신뢰성인 거죠. 아직까지 1위 업체를 얘네가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무라타를 따라가기엔 조금 아직 기술 격차가 좀 있어요. 요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술 격차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를 계속 삼성에서 투자를 해서 결국 몇 년이 걸리는 따라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TV 같은 거 뭐 처음부터 우리가 1위였나 하청업체 하다가 결국은 TV 내고 지금은 차세대 기술력 하면서 넘어가면서 뭐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LCD 쪽에서는 괜찮다가 이제 LED 넘어오니까 OLED 넘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JDI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어쩌는 하고 있잖아요. 저 OLED는 우리가 아예 뭐 다 접수를 해버렸죠.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삼성전기도 지금 2위라고 얕볼 게 아니고 삼성에서 투자를 잘해서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죠.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량용 쪽으로 해서 뭐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이 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다 말씀드리고 삼성전기 수급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수급 안 보고 넘어가는데 하이닉스는 외국인에다 기관까지 더해진 수급 정도 보시면 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월까지는 수급이 안 좋았어. 보시면은 요 빨간 게 외국인, 녹색이 기관인데 둘 다 양매도를 하고 있죠. 안 좋다가 이제 3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모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행이죠. 네. 최근에는 좀 모아가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 반반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단위를 보세요. 단위를 보세요. 4월 17일 날 하루에 54만 주 샀죠. 그러면은 여기 매도한 거 다 합쳐도 50만 주 될까 말까예요. 50만 주 정도밖에 안 돼. 이거 하루밖에 안 돼요. 그 매수하는 건 굵직하게 들어오죠. 60만 주, 50만 주, 12만 주, 27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매수는. 근데 매도하는 거는 3만 주, 6만 주, 이틀 합쳐야 10만 주. 요것도 뭐 이틀 합쳐야 10만 주 조금 넘고, 요거 이틀 합쳐야 20만 주 이런 식이잖아요. 살 때 강하게 사고 팔 때는 조금 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완만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지금 21선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비를 만들어서 이제 확장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요거랑 이제 사마콘덴서는 같이 보시라고 그랬죠. MSC 쪽으로 보실 때는 같이 보시라고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는 한 61,500원 이하를 주면은 6만원까지 내려와 주면 좋은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61,500원 전후 이 정도 주면은 아주 좋고,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봉 하단이 막 62,000원 정도니까 이 구간 정도에서부터 62,000원부터 그 아래 밀릴 때마다 좀씩 모아가면은 좋은 종목.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바닥에서부터 계속 이 구간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괜찮다라고. 그죠? 올라오죠. 68,000원 넘어가면 또 다른 시세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기 볼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이쪽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은 돼 있는데 좀 양다리를 여러 개 걸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전자 쪽도 맞지만 이제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으로, 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쪽으로 돼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는 좀 사업을 다각화해서 여러 개를 벌리고 있죠. LG화학도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헬스케어 쪽까지 흡수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기초 화학 쪽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에다가 뭐 생명과학에 뭐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좀 그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하는 업체들은 대표적인 3대 업체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중바닥 뭐 멋지게 찍어놓고 돌파하자마자 잘해주고 있죠. 요것도 따라잡기보다는 한 요 구간까지는 좀 밀리면은 한 22만 7천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그때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 사도 되죠. 그렇죠? 요런 거 같은 2차 전지로 전기전자 업종에 분류돼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로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이런 거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삼성 SDI도 좋은 종목이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올라가다가 눌려 있잖아요. 그럼 요런 거 다중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눌린 요런 정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거. 그리고 이제 골치 덩어리들이 남았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쪽이 참 이게 만원대까지 떨어져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죠. 이게 그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약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5만원대 가고 막 그 3만원대만 내려와도, 3만원대 중반 이렇게 내려와도 와 이거는 대단히 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고점 계속 낮추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 유출,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원분들이나 뭐 기술력 좋으신 분들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직하시는 분들 굉장한 연봉으로
몇 배에서 뭐 10배까지 뭐 들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셔가서 기술을 다 빼먹은 거예요. 중국에 공장 만들고 거기도 강제 기술 이전해서 기술을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LCD 같은 경우는 중국이 물량 공세하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재팬 디스플레이 JDI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매각 되네요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LCD는 안 나와요. 제가 삼성전자 쪽 말씀드릴 때도 삼성도 LCD는 안 나온다고 했죠.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OLED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 제발 공장 좀 중국에 짓지 말라고요. 제 말. 중국에다가 자꾸 공장을 지어. 이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에 미국이랑 무역협정 맺으면은 이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합의문을 봐야겠지만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거 제발 이거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중국 저렇게 때리면서 우리나라가 이거 기술 다 뺏긴 거잖아요. 중국에. 모든 기술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 반도체 계열 쪽하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하고 이런 첨단 산업 쪽은 우리나라가 기술 뺏긴 게 많아요. 물론 대만도 있지만 한국이랑 대만이 좀 많이 뺏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 기술 이전 문제가 나오는 건데, OLED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OLED는 중국에서도 이제 OLED 투자한다 하는데 얘네 기술력 절대 못 따라와요. 당분간 절대 못 따라요. OLED를 뭐 6세대로 어느 정도 좀 만든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는 접고 있고 말고 있고 LG는 이미 롤러블이 나왔잖아요. 말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력들을 중국에 자꾸 헌납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좋아지고 있죠. 올해 들어서 좀 좋아지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2월부터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어마어마한 매수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올라오긴 하는데 저라면은 이쪽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를 살 것 같긴 해요. 경기접촉. 근데 이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최악의 국면은 좀 이제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분명히 손실 구간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손실이신 분들. 손실 구간이신 분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추세가 좀 꺾이려는 모양이 나오면은 이거 교체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교체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이쪽이 더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반도체 쪽에 노이즈가 없는 경우에요. 노이즈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난하게 갈 경우에는 이거는 알아서 메모리 쪽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까지도 세계 1위를 노리겠다라고 하죠. M&A 하겠죠. 그러면은 본인들 기술력은 안 돼요. 비메모리가. 그러니까 이쪽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처럼 밀려있을 때 말고 좀 올라오잖아요. 뭐 22,000원이든 아니면 돌파해가지고 뭐 22,000 24,000원이든 26,000원이든 가면은 조금, 아니면은 절반이라도 옮겨보세요. 절반이라도 옮겨보시는 게 제가 볼 때 낫지 않나 싶어요. 손실 중이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미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저점에서 그냥 묻어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LCD에서 자꾸 OLED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네. LG 쪽은 이제 자꾸 중국이랑 연계되는 게 조금의 불안 요소이긴 해요. LG에서 화웨이 장비 쓰는 것도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 자꾸 공장 지으니까 중국이랑 대체 뭐가 있길래 니는 그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행인 건 아직 뭐 불매운동 같은 건 안 나오고 있어요. LG를 죽이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LG 삼성이, 이 기업들이 죽어가면은 우리 나라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뭐 불매운동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등시 올라가 상승할 경우에는 저쪽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교체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고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얘가 그 애플 쪽이 스마트폰 판매가 이제 좀 저조하죠. 이게 혁신이 없어요. 삼성이랑 뭐가 틀려 이러면은. 애플이 맨날 얘기하는 게 본인들은 혁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은 따라했다. 그리고 혁신을 본인들이 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만 올리는 거 아니냐 니네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인식을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플 스마트폰 봐봐요. 혁신이 어딨어. 얘네도 그냥 스펙만 올리고 있지. 그럼 본인들이 욕했던 삼성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기능적으로는 삼성이 좋은 것도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꼭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삼성이 좋은 것도 많아요. 물론 보안이나 뭐 여러 가지 애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애플이 당연히 글로벌적으로는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뭐 자잘한 기능이 많아요. 제가 안 써서 그런 거지. 저도 스마트폰 기능 많아도 잘 안 씁니다. 뭐 만질 시간이 있어야지 쓰지 그거를. 그냥 전화 잘 되고 메신저나 좀 되고 하면은 그게 끝인 거지. 뭐 알람 되고 하지. 저는 뭐 그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기능은 계속 많이 늘어나. 뭐가 틀려 애플이랑 삼성이랑. 제가 볼 때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네는 디스플레이라도 뭘 하고 5G 칩이라도 생산하니까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기라도 하잖아요. 애플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스펙 올리다가 혁신 없이 스펙 올리다가 5G 칩도 공급이 안 돼서 결국에는 위약금 물고 로열티를 지불한 거죠. 소송 중이었는데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줄게 제발 5G 칩을 공급해줘 라고 해서 꼬리 내렸죠 애플이.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G 쪽으로 해서 좀 늦어질 수 있나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는데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양봉 이쁘게 만들었고 이탈했더니 그 밑에서는 보세요. 양봉 이쁘게 만들었죠. 이 밑에 내려가니까 반발 매수 나오죠. 거래량 아주 좋아요.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 줄고 거래량 줄었었는데 오늘 여기 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바닥권에서 꼬리 달면서 21선 지켜주는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추세를 어느 정도 타고 가느냐 차이인데 애플의 다음 아이폰 다음 스마트폰 나올 정도? 그러니까 뭐 가을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천천히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노텍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것도 수급 한번 보면은 자 LG 이노텍도 꾸준하게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아주 다이나믹한 매수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요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세를 이쁘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전기전자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 갖고 있다면은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제외 여기는 반등시 교체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LG와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연관돼 있는 회사들이 있죠. 부품사들 그런 쪽까지 같이 해서 보시면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전기전자가 주도주가 다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은 이런 좋은 정보들 제가 자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4개 일주일에 보통 4개 올라오겠죠. 휴일이 없으면 4개가 올라오고
그 외에도 하루에 뭐 두세 개씩이라도 제가 올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도움될 만한 거를.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슈나 뭐 섹터나 뭐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검정색이에요, 바탕화면이. 그 정도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혹은 마음에 안 들어도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이게 댓글이 달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가 더욱더 좋은 영상, 그리고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